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에러입니다. 2018 행시 입시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559페이지 로마자 2번 재판정국권의 구성요소 보겠습니다. 3화에러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등록 추천합니다. 1번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양가 1번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는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임명 절차에 따라 임명된 법관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동그라미 3번 신분보장이 되는 법관이어야 한다. 헌법 제103조에 따라 율적 독립된, 즉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이어야 한다. 동그라미 5번 법률상 제적이나 기타의 사유로 단위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 법관이어야 한다. 양가로 2번의 적용 범위. 모든 재판은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확정하는 단계의 재판인 사실심과 맡겨진 사실관계의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는 법률심의 재판이라는 두 가지 심리로 이루어진다. 법률심뿐만 아니라 사실심도 법관에 의한 판단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만 관할하므로 이번에 560페이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하급법원이 아니라 대법원부터 인정해야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하여 사실관계의 판단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동그라미 1번에 그리하여 과거 특허소송의 경우 법률심인 대법원의 소송 제기만을 인정하는 특허법 규정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금 특허소송이 2심제로 되어 있다. 동그라미 2번에 반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의 담신 재판에 의하도록 한 구법관인계법 제27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현재는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의 특수성 및 준사법적인 법관에 의한 징계 절차의 특수성을 입법자가 감안하여 재판의 희석을 도모한 것이어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원이 법관에 의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법률심인 상고심으로서 사실 확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다른 재판과는 달리 심판의 법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실 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결국 헌법 제27조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어 그 위헌 이유를 밝히고 있다. 양가로 3번에 법관에 의한 재판 인식과 논란이 되는 경우들. 양가로 1번 통고처분. 통고처분이란 항지에 따르면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을 처하는 과벌제도에 가름하여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의 근간적 제재를 통과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 행위에 대한 소출을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통고처분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예로 도교통법의 범칙행위, 출입국사범, 관세법,
조수에 관한 범칙사건, 경범죄처벌법의 범칙사건 등의 경우가 있다. 모든 처벌은 법원의 형사처벌판을 거쳐서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나 통고처분은 경미한 범죄라서 정식의 형사재판을 거쳐 처벌하기에는 그 재판의 비용이나 시간이 소모적이라는 이유로 마련된 제도이다.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행정청에 의한 처벌에 부과하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으나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통고처분은 효력을 잃고 이후 법관에 의한 형사재판의 기회가 예정되어 561페이지 있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이다. 방가로 이번에 직결심판, 약식 절차. 직결심판은 판사들이 담당하고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에 약식 절차도 법원에 의한 재판이고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에 헌법 위반의 문제가 없다. 방가로 3번에 행정심판, 국가배당 심의 전치 문제. 행정심판도 실질적으로는 행정작용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작용임에도 법관에 의한 것이 아닌 행정청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헌법 제107조 3항 전문은 재판의 전신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다. 과거 국가배당 소송은 배당심의의 배당 결정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전치주의가 논란이 되었으나 합헌으로 결정된 바 있었고 이후 이미 전치주의로 바뀌었다. 방가사번의 군사법원. 군사법원의 구성에는 일반 법관이 아닌 재판관이 참여한다. 그러나 헌법 자체가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근거를 두고 있다. 방가로 5번의 배심제, 참심제의 문제. 배심제와 참심제의 개념. 배심제란 법률심은 법관만이 담당하되 사실심에 있어서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판단대로 참여하여 그 판단에 법관이 구속되어 판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심제란 사실심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심에서도 일반 시민이 일반 법관과 더불어 판단대로서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헌법 하에서의 도입, 합헌성 여부 문제.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 국내의 사법 절차를 가져오는 민주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헌법 하에서 배심제, 참심제가 합헌인지 그리고 헌법 개정이 없이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동그라미 1번의 전면 안정설, 동그라미 2번의 제한적 분성설, 동그라미 3번의 전면 부정설 등이 있다. 문제에 주된 쟁점은 헌법 제27조의 법관은 101조 제3항에 따라 자격이 법률로 정해지고 제105조 제3항, 제4항, 제106조에 따라 민비제, 정량제, 신분제 등 신분상법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직업법관인 사실심, 법률심 모두를 재판하면서 562페이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하는 점이다. 또한 배심제에서는 사실심의 판단을 배심단에 맡기는데 사실심 재판은 직업법관에 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하는 점도 문제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대로 우리 헌재는 사실심 재판도 직업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부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점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헌법상 근거 규정 없이 마련된 배심제를 도입하는 데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부분적 도입 2007년 6월 공문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완전한 성격의 배심제는 아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제가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 사건, 배심원의 자격 요건과 선정 절차,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배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헌재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밖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위 법률 제9조 제1호 9조 제2랑 제3호에 대해 재판정보권 침해가 아니고 그 권리가 위 법률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이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법률상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적법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합헌 결정을 하였다.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한 경우에 양형에 관한 의견도 개진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본 대로 배심자가 위헌 논란이 있기에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배심원의 판결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기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에 의한 재판 헌법 제27조 1항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헌법에 의한 재판은 단언하다. 더구나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의한 재판이 되어야 한다. 법률에 의한 재판 재판에서 법관은 형사법, 민사법 등 모든 분야의 법률 563페이지 들 중에 당해 재판에서 관련되는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한다. 실제법적인 법률뿐만 아니라 절차법적인 법률도 물론 재판에서 적용된다.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 경제명령과 같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과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도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재판을 적용할 수 있다.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은 합헌의 법률이라 하는 물론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재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해 재판한다. 합헌적 명령에 의한 재판 법률의 위헌을 받아 지정되는 대통령의 영향 등도 재판에 적용된다. 위헌 명령 심사권이 법원에 주어져 있고 위법인 명령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도 재판에 적용된다. 불문법 등의 경우 법 규정의 부재를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고 명시적 법규를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조리 등은 불문법도 재판이 적용된다. 하고 있습니다. 3번에 여러 유형의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 국민은 자신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을 법원 재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 법원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재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하여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받을 수 있다.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국민은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에)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므로 국민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상고심의 제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재판정보권 제한으로 살펴본다. 564페이지 5번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헌법은 일정한 경우에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6번에 재판 출석 변론권 재판 정보권은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물론이다.
수용자에 대한 출정 제한에 의해 재판 출석, 변론권 침해를 인정한 다음에 예가 있다.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 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규정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출정 비용을 면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선 수용자를 출정시키고 사후에 출정 비용을 받거나 영치금과의 상계를 통하여 출정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이러하여함에도 교도소장이 출정 비용 납부 거부 또는 상계 동의 거부를 이유로 수용자의 행정소송 변론 미흡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할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7번. 공정한 재판, 공개 재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양가 1번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현행 우리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의를 구현하여 권리 구제를 하여야 할 재판은 당연히 공정한 재판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 청구권의 일반적 규정이 내재되어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란 동그라미 1번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 동그라미 2번에 신분 보장과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양심에 따른 재판, 동그라미 3번 헌법과 합헌적 법률에 의한 재판, 동그라미 4번에 공개된 재판, 동그라미 5번 당사자주의와 구도변론주의, 공격과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 등의 요소를 갖춘 재판을 말한다. 구체적 문제. 유연성 인정례. 여기 유연성 인정례, 그 다음에 합헌성 인정례 보겠습니다. 유연성 인정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재가 위헌이라고 한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그 인정 범위가 565페이지 지나친 걸석재판의 인정, 규명을 청구할 사안에서의 걸석재판의 인정은 위헌이라고 하였다. 동그라미 2번에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 절차 등의 공정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헌재는 제1의 공판기일본의 증인신문 제도에서의 피고 등의 참여를 법관의 재량으로서 하고 있었던 그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위헌이라고 보았다. 동그라미 3번 검사 수사기록에 대한 공판기일 전의 연락, 등사 신청을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전부 거부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 동그라미 4번에 사복 착용 불허의 위헌성. 동그라미 기억 미결 수용자에 대한 수사, 재판 시 제소, 자용, 의료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모욕감, 수치감보, 방어권 등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기본권 제한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동그라미 6. 헌재는 수용자의 경우에도 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법률이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동법 제82조를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주의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을 없이 결정을 하였다. 미결은 형사재판에 출석한 상황에서만큼은 어디까지나 미결 수용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수용자에 대해 아무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사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하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하여 유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결정에서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경우에 사법 불허는 그렇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동그라미 5번 형사소송에 항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 기록을 검사를 검열하여 항소법원에 송고하도록 규정한 국어 형사소송법 규정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므로 위헌으로 결정된 바 있다. 동그라미 6번에 압수물은 공소사실의 입증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런 발생의 염려가 없는 압수물임에도 사건 종결 전의 임의로 이를 폐기한 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하여 선고된 바 있다. 7번에 정정보도 청구의 소홀을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는 그 청구 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의 인정 증명 대신 소명으로 566페이지 할 수 있게끔 증명을 배제하고 그 대신 간이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을 당한 언론사에게 충분한 증거 제출 방어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하여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그 다음에 합헌성 인정. 로마자 2번 합헌성 인정 례. 동그라미 1번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원심법원에 선입된 때문에 소송구조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본안 사건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소송구조 전담 재판부가 소송구조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원심법원의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아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동그라미 2번에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재판관에 대한 제척, 기피 및 회피 제도가 있는데,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에 대해서 헌재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데, 이 규정은 재판관의 결혼은 곧 결혼되는 수만큼 합헌 또는 기각 의견에 포함되는 것은 같은 결과가 된다는 점, 기피제도 외에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척과 회피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침해 최소성을 갖추는 등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양가로 이번에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은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개재판 원칙을 형사재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특히 공개재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공개재판의 원칙은 형사재판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판에 적용된다. 즉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 헌법 조문이니까 밑줄 쳐야겠죠. 재판의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판결은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재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사법절차 567페이지 부분에서 살펴본다. 소술, 사고, 법원 참조. 양가로 3번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의와 성격.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재판의 경우에 신속한 재판의 요구가 더 강하여 헌법이 이를 특별히 직접 명시를 하고 있다. 재판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재판이 장기화되었다면 승소를 하더라도 그동안의 고통이나 비용으로 권리구제가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되고, 또한 재판의 장기화로 입증의 어려움과 법관계의 불안정이 지속되기에 이를 막기 위함이다. 어느 특정의 재판에서 당사자가 판결을 언제까지 내려줄 것을 요구할 구체적 권리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 규정으로부터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헌재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재판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적으로 본다. 구체적 문제, 동그라미 1번에
구속기간의 연장. 동그라미 2번 검사 수사 기록에 대한 공판 기일 전 열람. 등사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니. 동그라미 3번 형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 소송 기록을 검사를 거쳐서 항소본에 송부하도록 한 고형사법 규정 등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8번에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의의와 기능. 헌법 제27조 제1항은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형사 피해자가 받은 기본권 침해에 대해 기본권 구제기관인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담은 진술을 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직접 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현재는 이 권리 인정 여부를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 568페이지 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유예를 들고 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기소하더라도 민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재판에서의 진술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면 자신의 권리 구제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형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재판 절차 진술권을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법관이 청취하고 이를 살핌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조력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끌게 하는 기능도 가질 수 있다. 재판 절차 진술권은 특히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형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 진술권의 침해가 되고 그리하여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의 침해가 되므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기본권 구제 제도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시정 방법인 법원에 의해 재정 신청 제도가 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기에 헌법소원 심판 제도가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재정 신청 대상을 모든 범죄를 확대하여 지금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거의 없게 되었다. 주체, 이 권리의 주체는 형사 피해자이다. 헌법 제30조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주체로서 범죄 피해자보다 넓은 개념이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주체는 사망, 장애 또는 중상에 이르는 사람인데 비해 재판 절차 진술권의 주체는 모든 범죄의 피해자이다. 또한 헌재는 피해자가 그 범죄로부터 지키려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아닐지라도 그 범죄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에도 형사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위증자가 직접적으로 개인적 법익을 하는 범죄가 아니고 그 보호법익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심판작용의 공정이라 하여도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 당사자는 재판 절차 진술권의 주체인 형사 피해자가 된다고 하여 형사 피해자의 개념을 넓게 인정한다. 내용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신문에서 피해자의 정도 및 결과, 피해자의 처벌에 의한 의견, 그 밖의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69페이지 구체적 문제 재판 절차 진술권의 침해라고 하여 문제가 된 사항을 몇 가지 보면 동그라미 1번에 14세 미만에 대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헌재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동그라미 2번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불처벌 특례 규정의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다. 헌재는 1997년에는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나 2009년에는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를 인정하여 판례 변경을 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9번에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 재판 청구권의 한 내용, 헌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므로 따라서 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변호사가 접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대신 수용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변호사와의 자유로운 접견을 방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에도 충분하고도 효과적인 소송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여 따라서 수용자의 민사사건 등에 있어서도 변호사와의 접견 고통권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요컨대 수용자이든 미결수용자이든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 등이 방해받으면 변호인 조력권의 침해가 아니라 재판청구권의 침해가 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그리하여 헌재는 동그라미 1번에 수용 중 교도소 측 신체검사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용자가 그 헌법소원의 국선 대리인 변호사와 접속 차단 시설이 설치된 녹음 녹화 접견실에서 접견이 이루어진 데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는 그렇게 접촉 차단 시설에서 수용자와 변호사가 접견하도록 570페이지 규정한 집행 및 수용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사항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침해라고 보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동그라미 2번에 수용자인 청구인의 헌법소원 사건은 국선 대리인의 변호사건을 접견함에 있어서 그 접견 내용을 녹음, 기록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헌재 결정도 있었다. 또한 헌재는 수용자가 민사소송 또는 변호사의 접견의 시간은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회당 30분 이내로 횟수로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비례 원칙에 반하여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보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제가 속도를 좀 냈는데요. 결론은 재판청구권의 구성요소로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여러 명의 재판을 받을 권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등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